판사로 일할 때 이제 가장 큰 보람은 판사란 직업 자체가 분쟁 해결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형사사건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그가 저지른 범죄에 상응한 벌을 내리는 것도 있고, 그다음 민사사건에서는 원고 피고가 싸울 때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가려서 그 사람의 권리를 회복해 그런 일을 하는데요. 그런 이제 형사, 민사 또 행정, 기타 분쟁 사건에서 진실을 잘 가려서 억울함이 없게 하는 게 판사의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직무를 잘 수행했을 때 제일 뿌듯하죠. 혹시나 오판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때가 제일 진실이 잘 가려지고 그에 상응한 권리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가 제일 뿌듯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초전재판을 7년째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어릴 때 학대받고 그 다음에 그것이 원인되어서 집을 가출하고 가출해서 숙식비가 없으니까 절도하고 어떤 아이들은 성매매하고 이런 아이들이 지금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초전재판을 7년 하게 된 이유가 그 아이들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가 좀 더 그들의 실상을 인식을 하고 그들의 처우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7년 전부터 초전재판을 해봤고 앞으로도 이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선진국 수준의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 사건인데요. 두 아이가 쌍둥이에요. 쌍둥이. 중1 때 판사님한테 재판을 받았어. 리오하고 똑같은 나이거든. 지금은 이제 중2인데 중2 때 재판을 받는데 이 쌍둥이 두 명이 학교에서 빈 교실 털이를 해. 체육 시간에 교실이 비면 하나에는 망보고 하나에는 물건 친구들 돈을 훔쳐요. 지갑은. 그리고 많이 훔쳤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아왔단 말입니다. 이 아이가 이 아이 쌍둥이 두 명이 왜 비행을 저지른지, 왜 친구들 돈을 훔치는지 알아봐야 돼요. 그걸 알아보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혼했어. 이혼한 아버지가 가정폭력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머니를 많이 때렸어요. 그리고 어머니 우울증 걸렸어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이제 도저히 아버지하고 같이 못 살아가지고 이혼했어요. 이 아이들이 이제 쌍둥이 어머니하고 같이 살아요. 우울증 걸리시니까 어머니 일을 못해. 그리고 얘들한테 용돈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친구들 돈을 훔칠 수밖에 없어요. 또 보니까 이 아이들도 어릴 때 아버지한테 심하게 당해서 술 먹고 들어오면 무조건 두들겨 패고 밤에 물구나무 세워가지고 쓰러지면 밟아버리고 신발을 끈 풀어가지고 천장에 매달아 놓고 밤새 두들겨 패고 아이들도 상처가 너무 많아. 자, 그런 아이, 아버지하고 이혼해, 가정폭력으로, 아동학대로 이혼해가지고, 어머니는 우울증 걸려있고, 이 아이들은 그런 상처가 심한데, 용돈 줄 사람 없고, 이런 경우에 그 아이들을 재비행을 막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아이들이 왜 비행을 저질렀지? 왜 친구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비행을 막으려면 누군가 용돈을 줘야 돼요, 누군가가. 그렇다고 해서 중1짜리 아이들 그렇게
상처가 큰 애들, 트라우마 큰 애들 소년에 보내진 않거든요. 그렇게 처음 비행에서는 소년 안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관용을 베푼다고 해서 다시는 하지 말라고 돌려보내면 그거는 올바른 선처가 아니에요. 올바른 관용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용돈이 없어서 비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누군가 용돈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돼. 누군가 보살펴 줘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가족이 못하고 친척이 못할 때 국가가 나서서 그 아이들한테 보호자가 되어주고 용돈도 지어주고 비행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어른들은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 자기 책임이지만 아이들은 아직 미성년자들이고 보호돼야 될 대상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거기에 관해서는 배려가 없어요. 모든 것을 그 아이 책임으로 돌리는. 그러니까 관용한다 하면서 그냥 다시 오지 말라고 말만 하고 이제 선처해주면 집으로 돌려보내죠. 그러면 3, 4개월 뒤에 틀림없이 와요. 그 다음 또 한 번 더 용서해줘요. 그 다음 또 세 번째, 네 번째 온다고. 그럼 결국은 그 아이들은 소년 가고 이제 교도소로 가서 범죄자로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조기에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용돈을 지어줄 수 있도록 또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이제 올바른 관념이고 그런 걸 이제 국가가 아직 그 시스템을 완비하지 못해가지고 판사님이 그런 이제 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소환 재판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외국에는 다 돼 있어요. 한국만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 학대 받아 죽으면 막 국민들이 분노를 하죠. 그 분노 속에서 저는 판사님도 아쉬움이 있어요. 죽기 전에 뭔가 아이들을 보살펴 줬으면 그런 분노까지 안 가도 되지 않나요? 여러분 주위 친구 중에 그런 애들 많을지 몰라. 판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과원 애들 중학교 1학년짜리 과원 애들 만나는데 지난 일요일 날 판사님 또 와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하면 여러 명이 장난치는데 때기는 꼭 자기 3명만 때린다는 거야. 과원 출신 3명만. 그게 한국 사회예요. 그럼 그래 한두 번이겠지 뭐 잘못 알았겠지 하니까 3명 다 일사불란한 게 절대 그렇지 않다. 심지어는 뭐 교장 선생님께서 전교생이 보는 데서 여기서 모아놓고 마당에 엎드려 뻗쳐놓고 때리고 그게 이제 친구들 중에 그런 애들 분명히 있을 거라. 근데 우리가 보지 못했어. 알지 못했어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 훌륭한 리더가 되고 싶으면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간 아이들은 아이들 존중해주고 한번 배려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게 훨씬 더 다른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강연을 가면 이 말을 합니다. 불광불급, 과유불급. 불광불급, 과유불급. 불광불급은 뭐냐면 불광, 미치지 않으면 급, 이룰 수 없다. 꿈이 있으면 미쳐야 됩니다. 대충 해가지고 꿈을 이루겠다는 건 없어요. 그 꿈을 위해서는 온갖 자기 능력, 모든 것들을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미쳐야 됩니다. 미쳐야 미친다. 이 책이 있습니다. 미쳐야 미친다. 근데 이제 과유불급인데 과하면 오히려 못 미친다는 거거든요. 과유불급. 그 두 말이 모순이잖아요. 무슨 일을 이루려면 미쳐야 되는데 너무 하면 또 못 미친다는 목표에 갈 수 없다는 거. 그게 뭐냐면 이제 미쳐야 되는데 어디까지 미쳐야 되냐가 이제 문제되는 거죠. 첫 번째는 자기 재능만큼 미쳐야 돼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러분 나이에 빨리 자기 재능을 찾았어요. 자기 재능을 찾고. 의사가 재능인데 판사가 되겠다고 미치면 이루기 어려워요. 자기 재능만큼 미치고 두 번째는 시대적 상황만큼 미쳐야 돼요. 시대적 상황이라는 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회는 경쟁 사회인데 내가 뭐 판사가 되고 싶어서
미쳤더라도 저보다 능력이 탁월한 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판사님도 29살에 합격했는데 23살에 합격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품지 말고 내가 왜 늦게 되는가 뭐 한탄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능력이 결국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죠? 설령 그렇게 열심히 미쳤는데도 나보다 더 뛰어난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성적을 잘 받아서 판사가 된다. 그렇다고 원망할 필요 없어. 정말 내가 내 재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뭐 이 시대가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거기에 정점에 서지 못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마음 비우고 물러설 수 있어요. 욕심 부리면 그게 과유불급. 그 자기 능력 이상으로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 상황 이상으로 하려면 진짜 미쳐버려가지고 정신병원에 가야 될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한국 사회가 자살률이 세계 1위인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유불급 그 상황에 맞게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물러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한 단어로 줄이자면 중용입니다. 중용. 중용이란 것은 중간에 서가지고 이쪽 저쪽 눈치 살피고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 그런 양심은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거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열심히 추구하다가 최선을 다해 추구하다가 상황이 아닐 때는 거기서 멈출 줄 아는 그런 게 중용입니다. 예, 법이란 뭐냐 이제 철학적인 문제로 넘어야 했는데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법 우리가 배우는 실정법의 핵심 덕목은 신뢰와 책임입니다. 신뢰는 약속에서 형성되고요. 그리고 약속과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줬는데 6개월 뒤에 이자까지 주겠다. 약속하면 이 신뢰가 생기잖아요. 이 사람 그런 신뢰를 형성하고 믿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럼 6개월 뒤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돼요. 그죠? 원금과 이자를 줘야 된다는 책임. 그 책임을 안 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소송을 하고, 그죠? 강제 집행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실정법의 영역이고요. 근데 우리가 인간을 살아가면서 법이라는 것은 관계의 준칙이라고 합니다. 관계의 준칙. 어려운 용어인데,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소멸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따라야 할 준자의 규칙이거든요. 이런 예를 들면 쉬울 겁니다. 두 사람이 무인도에 떨어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무인도에 있는 경우, 두 사람이 있는 경우 다른 게 혼자서는 낮과 밤이 바뀌어도 됩니다. 먹는 것도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잠자리도 아무거나 하면 돼요. 근데 두 사람이 일단 같이 무인도에 떨어지게 되면요. 일단 호흡을 맞춰야 돼요. 잠자는 시간부터 먹는 것, 이렇게 사냥하는 것 여러 가지. 거기 스스로 두 사람 사이에 이게 규칙이 생기죠. 그게 법이에요. 그 법 중에서 사회가 가장 필요한 기초적인 것들을 모은 게 이제 실정법, 우리가 말하는 저희들 판사님이 하는 법인데요. 그렇다면 그 법에서 그 법을 넘는 법이 있거든요. 법이란 그 실정법이 있고 실정법 외에 법 위의 법이라고 하면 또 이 양자간의 우열 관계가 뭐 어디에 있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법을 넘는 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저기 두 사람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줬는데 이제 약속을 했어요. 6개월 뒤에 돈을 받으러 가니까 이 친구가 내가 지금 네가 내한테 빌린 돈 뭐 1,000만 원 빌렸는데 지금 사업이 부도가 나서 아무리 모아도 보증금, 전세 보증금 집 다 팔고 해도 500만 원밖에 안 된다. 500만 원 받고 그냥 끝내자. 이렇게 할 때 이 친구가 빌려준 친구가 그래 못하겠다 하면 소송으로 얘가 판사 앞에 쓰잖아요. 그럼 판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500만 원 받고 끝내주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게 신뢰와 책임입니다. 약속이 있으면 책임을 져요. 판사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은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럼 두 사람 사이에 이제 B가 마음이 상하겠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친구가 그 정도도
관용을 베풀지 못하느냐, 양보 못하느냐. 그럼 오랜 친구 있다. 그럼 B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도 너가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는데 너 참 야박하네. 예, 그래가지고 1,000만 원 주라는 판결이 나면 B가 친구를 절개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절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이관계가 파괴됩니다. 파괴. 그럼 두 사람 사이가 원만하게 유지되면서 좋은 해결 방식이 뭐냐? 뭘까요? 500만 원 받고 끝냈는데 500만 원 받고 끝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회의가 양보만 하면 돼. 돈을 빌려주세요. 양보하면 돼. 그 양보를 받아낼 수 있도록 판사님 설득은 할 수 있어요. 그걸 조정 절차로 가던데 조정 절차에 들어가가지고 애를 설득해가지고 당신도 옛날에 도움을 많이 받았네요. 지금 친구가 딱한데 500만 원 받고 나중에 언젠간 돈 생기면 주겠지요. 하면서 조정을 해줘요. 거기서 필요한 덕목이 뭐냐면 양보입니다. 양보. 예. 그러니까 아까 신뢰 책임보다는 더 큰 영역에 법을 넣는 영역이 양보입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양보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돈을 빌려주는데 돈 빌려준 적 없다. 계약서 안 썼기 때문에. 그래 나올 수도 있죠. 그건 정직이에요. 정직. 양보. 그 다음에 아까 친구들이 배고파서 쓰러져 가는데 빵 하나 사주라고 돈을 줄 수 있는 건 이건 자비, 박애. 그 다음에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목숨을 걸고 국가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충성, 부모님한테 하는 효, 이런 것들이 신뢰 책임보다 훨씬 더 큰 영역이 있어요. 예, 양보, 관용, 용서, 자비, 박애, 효, 충성, 사랑, 이런 영역이 이 법을 넘는 법의 영역입니다. 이 영역이 잘 발휘되어야지만 사회가 팍팍해지지 않고 따뜻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지금 아직까지는 덜 성숙돼가 신뢰 책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예 신뢰 책임조차도 무너진 사회죠. 기본적으로 사회가 되려면 신뢰 책임을 제대로 지키고 그 바탕 위에서 법을 넘는 법의 덕목들이 발휘가 돼요. 양보하고 존중해주고 배려하고 정직하고 부모님에 충성하고 친구들에게 우정 지키고 나라에 충성하고 이런 덕목들을 잘 발달시켜요. 진짜 좋은 판사가 되려면 실효 책임은 쉽습니다. 계약서대로 해주면 되는데 이 관계가 사회적 관계 팍팍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그나마 윤택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쪽 영역을 잘 이렇게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은 판사가 훌륭한 판사가 되고 이런 영역의 것들을 잘 발휘하는 판사를 저는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는 신뢰와 책임이죠. 이쪽은 삶의 안내자. 판사가 문제 해결 도우미를 넘어서 삶의 안내자가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법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 그게